여러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진짜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가 1030명이었잖아요. 오늘도 1000명이 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신규 확진자가 지금 폭증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어디도 안전지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지금 신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대로 가면요, 1000명을 넘어서 2000명, 2000명을 넘어서 3000명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는요, 지금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다. 모델링을 해보면 일간 신규 확진자가 2000명 넘게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현 추세라면 자택에서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K방역이 붕괴했고 의료체계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몰려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왜 2.5단계냐, 빨리 3단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죠. 그때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이 얼마나 위기인지를 반영을 해줍니다. 그 내용 중에 최대 위기라는 말이 꽤 나옵니다. 국내에 코로나19가 유입된 이래로 최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실로 엄중하고 비상황 상황이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다. 이런 단어들이 그야말로 나열이 돼 있을 정도의 나열이. 그만큼 지금 상황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K방역을 잘했다고 그야말로 홍보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뭘 했냐 이거예요. 그 사이에 신규 확진이 늘어나는 것도 못 잡고, 의료체계를 확장하는 것도 못하고, 게다가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못하고, 도대체 뭘 했냐. 지금까지 K방역이 공돈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돈탑이 있을 동안에 말입니다, 제대로 했어야지. 이대로 가니까 그야말로 K방역에 도취했단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만큼 지금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는 그 어느 때보다가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짜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해요. 보시는 것처럼 1차, 2차 대유행 때하고는 지금 비교가 안 됩니다. 3차 대유행은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위기예요. 12월 13일 날 1030명이 나올 정도로 최대로 올라갔고요. 2월 29일 날 909명이라는 것도 단순하게 넘어버렸습니다. 단숨에. 2차 대유행 때는 8월 27일 날 441명이었지만 이제는 게임도 안 되게 생겼어요. 이게 여러분 그동안 많은 감염병 전문가들이 올겨울이 위험하다, 올겨울은 추위하고 함께 겹치게 되면 이 바이러스란 놈은 창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대응을 해야 된다고 누차 목이 터져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요. 그런데 정부는 무슨 소리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방역 잘해. 이게 정책이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책보다는요, 이 방역에 직접 뛰어드는 의료진 그리고 온 국민이 그만큼 많은 협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많은 협조를. 그래서
지금 K방역이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들었다 이야기할 만큼 좋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게 갑자기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그런 발상이 결국은 지금 파국을 몰고 온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2차 대유행 때 생각을 해보세요. 2차 대유행 때 그때 벌써 7월 말부터 소비 팔퇴 쿠폰이라고 해서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행 가는 사람에게 보조금 주고 음식 시켜 먹는 사람에게 보조금 주고 극장 가는 사람, 연극 보러 가는 사람 뭐 이렇게 보조금을 주니까 국민들 생각에는 야 이제 코로나 다 잡았나 보다. 안심해도 될 모양이다. 이렇게 안도감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이 안도감이 결국은요. 불감증으로 나중에는 드러나게 되고 그 불감증이 계속 지속됐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게다가 또 10월에 들어와서 지금 10월에도요. 하루에 100명 정도의 환자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8대 소비 쿠폰 뿌린다고 또 난리를 쳤어요. 여기에다가 12월에 들어서서는 한창 막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그때까지도 8대 소비 쿠폰 이제는 비대면으로 뿌리겠다 이런 말까지 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결국 K방역이라는 공동탑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K방역이 무너진 이유를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는 이게 과연 진단 건수가 맞냐 이거예요. 진단 건수가 해외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2차 대유행 때는 진단 건수가 하루에 2만 건, 3만 건까지도 갔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2차 대유행이 끝나갈 무렵에는 주말에는 5천 건, 7천 건까지도 내려갔었어요. 평일날은 12,000건, 15,000건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런데 바로 이게 사실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치 방역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정치 방역이 아니었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차 대유행 때는 광화문 집회가 있었고 사랑의 제일교회 감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단 건수를 늘려서 쉽게 말하면 인위적으로 신규 환자를 많이 늘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 후에는요. 또 진단 건수를 줄였기 때문에 아마 신규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글로벌 연구 통계 기관인 Our World in Data라는 데가 있습니다. OWID라는 데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우리가 진단 건수가 좀 줄어들었다 실제 이야기합니다. 인구 1000명당 봤을 때 우리는요 0.55명이라는 거예요. 0.55명. 영국은 5.21명이라는 겁니다. 영국은 5.21. 그러면 영국에 비해서 우리는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10분의 1밖에. 미국도 3.25명입니다. 3.25명. 이탈리아도 2.84명이고요. 2.84명. 우리는 0.55명이면 쉽게 말하면 진단 검사 건수가 너무 적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신규 확진자가 적게 나왔다.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진단 건수가 너무 적었다는 것은 경각심을 그만큼 덜 가져갈 수 있고요. 또 무증상 감염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뭐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서울에서 진단 검사소를 오늘만 뭐 50개 늘리니 80개 늘리니 하는 것도 이제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단 건수가 지금 뭐 많이 갈 때는 3만 건까지 가잖아요. 3만 건까지요. 아마 오늘부터는 진단소가 많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진단자 신규 확진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뭐 이게 2,000명 3,000명 간다는 이야기도 이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깜깜이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도 그에 대한 경각심을 안 가졌다는 겁니다. 깜깜이 환자가 급증하는데도.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7,976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 깜깜이 환자가 발생 경로를 모르는 발병 경로를 모르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사람이 20.9%에서 1,67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해도 11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이들에게 1,670명에게 감염시킨 사람들은 그러면 계속 다녔다는 거잖아요. 이들에게 감염시킨 사람은 어딘가를 다니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켰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염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명 3,000명이란 말이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인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박자 늑장 대응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이러스 전파는 최대 빨리 막아야 하는데 매번 정부의 결정이 48시간을 넣는다든가 72시간을 넣는다든가 또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면서 시간을 점점 끄는 바람에 이때 N차 감염이 엄청나게 났다는 겁니다. N차 감염이. 그러니까 N차 감염이 많이 나면 날수록 어떻게 됐다? 그만큼 방역의 체계는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요. 이제 K방역이 붕괴된 것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거다. 때문에 대책을 3개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제일 중요한 게 진단 건수를 늘려라. 지금은 1000명당 0.55명인데 적어도 1명, 2명, 2명, 3명까지 늘려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늘려서 적어도 지금보다는 3배, 4배의 어떤 진단 건수를 늘려야 된다. 그래야지 무증상 감염자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무증상 감염자들은.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이 하면 이제 3,000명이잖아요. 그죠? 3만 명 정도 하잖아요. 그럼 이게 5만 명, 6만 명, 7만 명, 8만 명까지도 늘리라는 이야기예요. 빨리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빨리 늘려야 된다. 근데 벌써 이것도 시기가 늦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어렵기는 어렵지만 찔끔찔끔 거리 두기를 지금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면서 불감증만 더 키운다. 때문에 3단계로 가라. 지금 그 어느 때보다 3단계로 가는 게 빠르다. 지금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고 또 48시간이 넣고 72시간이 만약에 또 넣는다면 그만한 대가를 치룰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최대한 빠르게 의료체계 붕괴를 막아라. 이게 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병원만 지금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병원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 민간병원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이게 의료체계의 붕괴까지 오기 때문에 김우란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집에서 코로나19에 걸려서 사망하는 아주 최악의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는요. 전문가들의 말을 그대로 빌리더라도 지금 최악의 상황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넘느냐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의지다. 이제는 K방역이라고 자랑질만 하는 정부를 믿고 있지 말고 우리 스스로, 국민 스스로 방역의 일꾼이 돼야 된다. 그 방법 외에는 이게 방역을 막을 방법이 없다.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영국은 접종이 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미국이 접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오히려 사상 최대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니 답답할 일이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가 백신 확보가 중요하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하더라도 어쨌든 백신은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걱정 반, 우려 반이에요. 걱정이나 우려나 똑같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걱정 100%란 이야기예요. 그만큼 지금 현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방역에 이제는 여러분들 각자가 방역의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언제 얼마나 어느 곳에서 안전지대가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말입니다. 일어날지가 모릅니다. 신규 확진자는 아무 곳에나 지금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홍보한다고 난리치지 말고 좀 겸손하고 그죠? 이 방역에 진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참 이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